어제 교육부에서요. 작년 한 해 이 국내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부모들이라면 당연히 많은 관심을 가지실 내용인데 국내 사교육비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휜다라는 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비 상황은 최근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현실로 보는 듯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과연 어떻게 해야 사교육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사교육비 증감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고 또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 교육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한 시대를 풍미하셨던 사교육 전문가십니다. 예. 어제 통계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1인당 사교육비 그 통계가 작년 대비 지금 7%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네. 최근의 통계를 보면 2010년대 초반과 중반에는 1인당 사교육비가 심지어 약간 내려가거나 정체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6, 17, 18 이 3년 연속으로 사교육비가 굉장히 지금 늘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 전체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 네. 2016, 17, 18 요 구간이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팔라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것이 역대 최고는 아니고요. 네. 2000년대에는 뭐 연평균 10%씩 올라간 그런 경우들도 꽤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다 2010년대 초중반에 좀 주춤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는 사교육비가 그러면 전체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월 평균 얼마나 드는 겁니까? 월 평균 29.1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걸 이제 초중고별로 나눠보면 고등학생이 제일 높아서 고등학생은 월 평균 1인당 32만 원을 이제 쓰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이 이제 고등학생 통계인데요. 고등학생이 최근 들어서 2016년에 11%, 2017년에 9%, 그리고 2018년에 12% 증가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최근 들어서 3년 사이 상당히 이제 그 기울기가 가팔라졌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 초중고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참여 과목이 다양해지면서 참여율이 늘고 참여 시간도 증가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교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구조적 요인이 한 80%쯤 되고 이 구조적 요인은 이제 대학 서열이라든지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연관된 것이죠. 그 선발 제도의 영향이 한 20% 정도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는 대개 이제 구조적 요인은 어쩔 수 없다라고 흔히 생각하고 선발 제도를 가지고 많이 손을 대는데요. 네. 선발 제도 중에서 이제 난이도하고 이제 복합성,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을수록 사교육이 올라가고 복합성, 그러니까 하나 챙겨야 될 때보다 2개 챙겨야 될 때, 3개 챙겨야 될 때 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챙겨야 될수록 이제 사교육이 올라가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사교육비가 다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 특히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상당히 보편화되면서 학종의 특성이 여러 가지를 많이 챙겨야 됩니다. 내신도 챙겨야 되고 또 수능도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가고 또 비교과라고 이제 3글자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독서 이력,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소논문, 수상 이력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전에 비해서 학생들이 챙겨야 될 게 늘어난 거죠. 철인 5종 경기 하던 학생들이 철인 10종 경기 해야 되면 당연히 부담감도 커지고 또 사교육에 좀 의존하고 싶은 마음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쉽지가 않겠네요. 그 구조적 요인을 이제 80%라고 봤을 때 이것을 일단 차치한다 할지라도 선발제도 이것만 만져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는데 현재 이제 확장되고 있는 이 학종이라는 것이 전체 4년제 대학 평균으로 보면 학종 비율이 지금 30%거든요. 그런데 인서울 탑10 대학으로 한정하면 학종 비율이 지금 무려 60%입니다. 2배로 늘었는군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 기준으로는 거의 대세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학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챙겨야 되니까 이것을 좀 복합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정부 발표를 보면 그런 조짐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초중고 사교육비 중에서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교과목이라고는 국어, 영어, 수학 정도가 사교육비 비중이 가장 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때요? 요즘도 그렇습니까? 물론 사교육하면 뭐니 해도 영수죠. 예, 영수. 두번 몇 배십니까? 영수가 일단 사교육 죄송합니다. 비중이 제일 크고요. 네. 평균 1인당 사교육비를 봤을 때 영어가 8만 5천 원, 네. 수학이 8만 3천 원, 국어가 이제 2만 1천 원밖에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낮군요. 국어가 적고요. 네. 사회과학은 더 적어서 12,000원. 그리고 이제 이 교과 사교육이 아닌 이제 그밖에 이제 예체능 쪽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체 1인당 한 30만 원 정도의 사교육비가 드는 것인데요. 주의할 것은 국어 사교육이 상당히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영수보다 비중은 작지만 국어 사교육이 최근에 1년 사이에 12.9%나 올라갔는데요. 최근에 이제 수학, 영어 사교육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국어 쪽으로 좀 밀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고 또 영어가 지금 수능이 절대평가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100점 만점에서 90점 이상만 받으면 뭐 1등급 이런 상황이 예.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영어의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않던 국어 쪽으로 무게 중심이 좀 옮겨가는 게 아닌가 이런 조짐도 엿보입니다. 그 지역별로도 지금 사교육비 편차가 크다고 그렇죠. 하죠. 예. 지역별로 예를 들면 딱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해 서울 수도권이 역시 상대적으로 사교육비 비중이 더 높을 것 같은데. 특히 강남권이요. 그렇죠. 예. 공식 통계에서는 사실 그 강남이라든지 이런 구별 통계는 나오진 않습니다. 네. 광역 시도별로 나오는데 역시 서울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전체 사교육 1인당 사교육비는 한 30만 원 정도이지만 서울 시내로 한정하면 41만 원이 네네. 나오고요. 경기도가 이제 그 다음을 따르고 있고 그래서 역시 이제 서울 경기권이 1인당 사교육비가 제일 많이 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구별 통계는 이번 통계청 조사에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별도의 조사에서 강남구만 조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강남구 조사한 것을 보면 한 가구당 사교육비가 130만 원씩 드는 이런 통계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나온 최근에 나온 그 교육부 조사 결과를 가지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앞서서 봤습니다만 실제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드는 사교육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라는 학부모들 그렇죠. 얘기가 예. 많잖아요. 1인당 사교육비가 30만 원이 안 되는데 예. 그냥 알고 있기로는 한 과목당 30만 원 넘는 사교육비 그런 있는 경우도 걸로 많죠. 아는데 예. 이 통계가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교육비 통계에서 이거 사교육비 아니야라고 생각되는데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방과후 학교 비용입니다. 이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네. 방과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교과 및 교과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데 이 비용은 사교육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무료로 제공된 EBS 강의를 듣기 위해서 교재를 샀다. 이런 것들도 사교육비에 들어가지 않고요. 예. 또 하나 주의해서 볼 게 지금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통계만 나올 뿐이지 영유아 네. 사교육비 통계에 공식적으로 집계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육아정책연구소라는 이제 국책연구소가 따로 있고 예. 여기서 이제 그 발표를 하긴 합니다만 이것은 이제 4월에야 발표가 되고요. 예. 그래서 그 흔히 이제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 조사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에는 영유아 사교육비가 빠집니다. 또 하나 주의해서 볼 것은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의외로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요. 사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학생들이 초등학생 중에서 한 20% 정도 되고요. 네. 네. 중학생 중에 30%, 고등학교 중에는 무려 40%가 넘습니다. 42% 정도가 사교육을 전혀 이용하지 않아요. 네. 이건 물론 이제 방과후나 이제 EBS 강의 같은 걸 듣는데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고등학생 중에서 대학을 안 가는 학생 비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고등학생 중에 사교육비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학생까지 모두 평균 내 가지고 1인당 사교육비를 내니까 3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이지 이런 학생들을 제외하고 내면 벌써 1인당 사교육비가 5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통계의 착시 효과가 이런 이유로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뭐 사교육의 양극화 얘기도 저희가 많이 하고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이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얼마 전에 특히 모 채널 드라마 뭐 스카이캐슬 워낙 뭐 정적인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우리 사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교육평론가로서 사교육 진단을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 스카이캐슬 드라마 작가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뭔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드라마를 썼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일어나는 효과는
어디 코디 없느냐. 입시 우리 코디. 아이도 입시 코디요? 우리 네. 아이도 컨설팅 좀 받고 싶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학원 가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컨설팅 문의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이번에 발표된 2018년도 통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 발표될 2019년도 사교육비 통계는 컨설팅 등의 사교육비가 꽤 올라간 것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탄스러운 현실이죠.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 그리고 이제 선발제도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을 노력을 정부가 기울여야 되는데 이런 것이 별로 엿보이지 않으니까 네. 결국 불안감에 시달리는 학부모들이 드라마를 보고 우리 아이도 저걸 시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 나서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학부모시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이런 식의 사교육 현실은 누가 봐도 아닌 거죠. 물론 굉장히 불행한 현실이고 왜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드라마에서 나타난 것 같은 그런 극단적인 사교육이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 저도 강남 지역에 사는데 놀랍게도 강남 학부모들이 저한테 저런 코디가 실제로 있느냐. 그러니까 나만 몰랐던 사교육 현실이 있을까 봐.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소수이긴 합니다만 네. 코디는 소수일지라도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학종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동시에 챙겨야 되는 것은 엄연히 객관적으로 보이는 사실이거든요. 네.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를테면 학종에서 수상 실적이라든지 소논문 같은 걸 제외하는 소논문은 이미 제외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네네. 했습니다. 수상 이력도 제외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한다고 보이고요. 네. 또 우리가 대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고입에서 영재학교 과학고를 위한 사교육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정책 당국에서 신경 써서 손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범 교육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